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한동안 올리지 못했던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도 3회차 지난 5월 31일 날 치러졌던 시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좀 뒤로 밀려졌던 시험이기도 하죠. 자, 이 시험에 대한 문제 분석 동영상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입니다. 1번 문제. 고객 만족 결정 요소 중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도는 불만족하였을 경우. 자, 여기에서 일단 문제풀이를 위해서 한 가지의 힌트가 주어집니다. 만족도는 불만족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유를 찾아갑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계시는 CS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 이론 세 가지를 배우셨죠. 기대불일치 이론, 공정성 이론, 귀인 이론일 겁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이유를 찾아갑니다. 이유를 분석합니다. 라는 키워드만 갖고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건 귀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지금 5번 보기의 제목을 그냥 위에 보기에다 맞춰보시면 똑같이 그냥 워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자주 보셨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린 쇼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자,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라고 나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모든 과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라?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객이 받게 될 마지막 그 무엇, 흔히 저희가 what, 결과 품질이라고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걸 목적론이라고 봐야 된다. 이 목적론만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체론, 그리고 누구에게 결국은 고려를 해야 된다. 초점은 고객에게 맞추지만 직원과 고객 다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네, 관료적이면 안 되겠다. 관료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중에 잘못된 것 뭘까요? 제가 지금 보기를 하나도 안 읽어드리고 키워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기를 읽어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길기 때문에 키워드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키워드만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4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 종업원보다 고객을 더욱 고려해야 된다. 이 관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과정이란다. 고려하는 대상은 종업원과 고객 동시에 고려하셔야만 됩니다. 조금만 문제 보기를 읽어보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점은 양해 바랍니다. 다음 문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분류한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건 기업의 부분 통제, 기업의 완전 통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들 중에 통제 요인 중 고객 통제 요인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고객 통제 요인이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고객 통제 요인이라는 건 대기 단위, 고객의 태도, 대기 목적 가치, 결국 세 가지가 전부 다 누가 직접 느끼는, 네, 고객이 느끼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항들, 고객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사항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의 태도, 자, 네, 고객 통제 요인이죠. 불만 나옵니다. 불만 나오면 바로 옆에 점유, 두 가지가 기업의 부분 통제 요인. 나머지 공정성, 편안함, 확실성, 설명, 대기 단계, 이런 것들은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이죠.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암기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기업의 부분 통제 요인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점유와 불만, 그렇다 그러면 완전 통제와 고객 통제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답은 1번이겠죠. 4번.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의 원인 분석 요인, 흔히 저희가 브런치라고 부릅니다. 이 브런치는 총 6개가 있죠. 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럼 분석 요인, 원인 분석 요인의 브런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갖고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 장비, 이퀴먼트, 프로세스, 과정, people, 사람, material, 자원, environment, 환경, 매니지먼트, 운영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건 result, 실적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6개는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던,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방식 아니고는 쉽게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6개 말고 산업 서비스 현장마다 6개 또는 5개, 7개, 8개 이렇게 막 변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6개 정도만 딱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요 비슷한 문제 유형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문과 나왔는데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인 3S입니다. 3S, 저희가 알고 있는 3S, 시어도 베일이라는 학자의 이름도 기억이 나셔야겠죠. 현재의 제품 계열에서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나갑니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나갑니다. 자, 그럼 3S에는 뭐가 있느냐? 표준화, 전문화, 표준화, 스탠다드, 전문화, 스페셜, 그 다음에 마지막 단순화가 심플리피케이션입니다. 이것도 영문가 나왔다는데 표준화랑 전문화는 다 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함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 표준화, 작업을 전문화하는 거 전문화,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나가는 것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구별만 하시면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TCS라고 부르는데,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력 요소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 시장 경쟁력 또는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두 가지가 문제가 출제가 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 이건 암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장 경쟁력 요소는 우리 기업 바깥으로 보여지고 자랑되어야 하는 것들,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 이렇게 따지면 1번 지식,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되죠. 2번 정보기술,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3번 프로세스, 똑같겠죠. 우리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사조직, 이것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고객관리, 요즘에 잘 보시면 렌탈 제품 같은 거 보시면 고객관리 카드를 바깥 사람들이 보이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고객관리라는 게 시장 경쟁력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구별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한 가지를 취사 선택, 학습하시는 분의 어떤 뭐랄까요,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능력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쁘실 테니까, 나는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가 편한 것 같아, 시장 경쟁력 요소가 편한 것 같아,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이건 바깥쪽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이건 안쪽으로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이 정도만 구별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거.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실적 평가 기준은 바로 시간당 매출액이다. 매장별로 1년간 순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판매사원을 무엇으로 선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 할인되는 신용카드 발급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면 신용카드 33%가 할인되는 신용카드까지 발급해준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가장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판매사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비슷한 용어는 여러분이 마라톤이라는 스포츠에서 알고 계세요. 운동 1등을 할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등할 선수를 위해서 앞에서 뭔가를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게끔 나중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초반에 1등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저희가 페이스메이커라 부릅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름입니다. 페이스 세터라고 부릅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 순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판매사원을 페이스 세터라고 부른다 라고 지금부터라도 기억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구전입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비공식적 의사소통,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은 신뢰하지 않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문제에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전은 실제 구매해서 사용해본 사람으로부터 전파되는 생성되는 정보로서 고객은 매우 신뢰성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씩 볼까요? 1번, 구전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2번, 구전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맞습니다. 3번,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을 말한다. 맞죠. 4번, 특정 주제에 관하여 고객들의 개인적인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 맞습니다. 5번, 고객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 이거부터 전제가 잘못되어 있죠. 자신의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보기를 자세히 읽어보실 수만 있고 구전에 대한 개념만 일정 부분 딱 정립해 놓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데이와 랜덤이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중 공적 반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일까요? 공적 반응이라고 나옵니다. 환불 조치 요구, 소비자 단체 고발, 소송, 구매 중단, 교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실제로 보면 사적 반응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건 구매 중단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의 분류를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프로세스적 관점입니다. 프로세스적 관점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외부 고객, 최종 제품의 구매자, 소비자를 나타내는 거죠. 중간 고객, 도매상, 소매상들을 얘기합니다. 내부 고객, 동료, 부하 직원,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보기 중에 중간 고객,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에 있는 내부 고객, 그 다음 마에 있는 외부 고객. 자, 프로세스적 관점, 흘러간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 달에 봤던 시험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개론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보셨는데요.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0년 5월 달에 진행됐던 2020년도 3회차 시험은 워낙에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학습이 되신 분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왜 보여드리고 있느냐면 개정되는 문제집입니다. 다시 한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가지고 난 당신의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집을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저희 카페를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쪽에 오셔서 이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유료예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온라인 서적, 이퍼브 서적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가입하시면 모든 시험 정보에 대한 것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번 영상에는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을 갖고 문제풀이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